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인데, 보험 접수 때문에 방문을 하셨다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기계식 셔터가 내려가면서 차가 다시 이제 주차가 되면서 갇히게 된 경우입니다.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 보고 관리자분께서는 아예 뒤를 돌아서 신경을 아예 안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. 지상 9층으로 올라갔는데요. 안에가 너무 어둡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셔서 지하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.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조차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었어요. 그렇게 갇히고 나서는 전화하면은 금방 나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하셨어요. 그쪽 관리자분에게 전달을 했더니 관리자분께서 뭐 차량 번호를 눌러보시더니 차 번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 이제 그때부터 엄청 분포가 많이 시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막 차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요. 덥기도 하고 빈코스러워요 지금. 무서워요.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. 못 나가면 어떡해. 이거 119 불러서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. 너무 무섭고 지금. 네, 빨리 좀 해주세요. 언제다가. 여보세요? 여기 선생님 인천이에요. 한 30분째 갇혀있는데 차가 출고하려고 하는데 내려와 버렸어요. 이게 깜깜한 데로 지금 119에 신고한다고 그랬더니 여기서만 계속 기다리라고 그러거든요. 그 누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,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, 심지어는 119를 결국엔 나중에 불렀는데 119도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관리자가 와야만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관리자를 부르고 관리자가 올 때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갇혀 계셨어요. 어디 계시는 거야? 어디 계세요? 아, 네. 어떻게 해야 되나요, 제가? 네, 안녕하세요. 문 열어요. 창문 열어요. 열어요. 네, 여기 우리 집. 우리 집. 아이. 관리자분께서 셔터를 열고 사다리를 통해서 9층에 올라오셔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. 어머니 상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신과에서 받아온 약을 먹지 않으면 거의 잠을 못 주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기계식 주차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, 사람이 갇혔을 때,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, 심지어 119 대원들조차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, 이거는 좀 개선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람들이 알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. 큰 바람이죠. 어린아이들 병원이 있는 건물이라서 엄청 주차하기가 힘든 구간인데, 장애인 주차구역에 너무 자연스럽게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서 보고 있었더니 운전석에서 엄마랑 보조석에서 아이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걸 보고, 아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신고하게 됐습니다. 장애 등급이 있다고 무조건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. 노란색이랑 흰색이 있는데
노란색은 직접 운전 가능한 경우에 발급이 되는 거고, 노란색이었으니까 운전하신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신고하게 됐습니다. 스티커 남용으로 100만 원 부과가 될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, 차량은 남편분 명의로 등록이 돼 있었고 아내분이 운전해서 가족 간에 사용하는 거에는 10만 원 부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경우였습니다. 램프 구간이 조금 좁은 편인데요. 출차를 했을 때 램프는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시작했고, 한 80%, 90% 정도는 이미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그 차량을 마주쳤죠. 한 몇 분 정도 계속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뒤로 차량을 다시 수정해서 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. 그쪽 차량이 좀 뒤로 빼줬으면 하는데 계속 멈춰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그 차량이 뒤로 후진을 해줬는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. 뭐라고 하는지 와이프가 한번 들어보니까, 내리막길이 무조건 아니고 제가 80% 90% 올라왔잖아요.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네요. 운전을 왜 집에 가서 집에 가 있어? 아니 당신만 집에 가 있어. 내리막길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줘야 된다,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사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고 코너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면 더 많이 진입한 차량을 양보해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? 자기가 내리막길이라는 이유로 비켜달라는 거죠. 며칠 뒤에 거짓말처럼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다른 차량은 당연하게도 후진을 해줘서 저희도 감사 표시를 했었던 상황이라서 더 안타깝죠. 시속 60km 이하로 이제 운전 중에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. 브레이크가 계속 밟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앞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가드레일을 밟고 차를 세웠거든요.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안 들었어요. 뒤에 블랙박스를 이제 확보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. 60km 이하는 강제 제동 장치가 있는데요. 정면으로 그 부딪힐 수가 없거든요. 밟으면 밟을수록 가속이 나는 거예요. 센서 오작동인 것 같아요. 벤츠 S클래스 400D 최초 등록일은 2022년 4월 14일입니다. 새 차입니다, 새 차예요. 그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보고서를 줬는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, 그거는. 운전을 매일 하는 사람인데 30년 무사고가 가속 페달인지 브레이크 페달인지 모르고 자살행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S400 타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. 벤츠 코리아에서 무책임한 조사 결과로 이 사건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아닙니까? 전면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리콜을 하든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